그, 지금 공유 다 해놨고, 오늘 타마나 학생이 시작을 하는 건가요?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발표, 제가 발표할 건데요. 제가 타마나 학생이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번 주에? 제가, 파마 예, 저번 주에 했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예, 딴 학생이 아니시고요. 제가 학생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또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어, 무서울 것 같은데. 네? 무슨 학생들이 무서워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이트보드도 같이 공유해 놨고요. PT랑 이런 거 다 같이 공유해서 혹시라도 설명하실 거 있으면 화이트보드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공유가 왜 안 나오지? 저, 공유 제가 이거 껐나? 저 공유, 아까 나오다가 꺼졌습니다, 갑자기. 예, 갑자기 내 껐네. 대체 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쇼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거기 지금 됐습니다. 돼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쇼 바꾸기 하고 발표 자국이 숨기겠다.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나옵니다, 지금. 네, 이- 우리 학생들 그 얼굴 좀 한규리 학생, 예, 임란, 쉐바, 오케이. 한윤진 학생, 한 송다정하고 이소림은 밖에 나가던데. 한유지 학생 지금 보입니다. 예, 하마나 우리 이소림 학생하고 송다정 학생은 카메라 켜면 되고 오자마자. 저희는 학생 다 왔습니다. 저희 학생 3명 다 왔고. 내가 오늘 제가 저희 파트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게 사실 메인인데요. 네. 페롭토시스라는 셀데스에서 게스터민 2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데이터는 별로 안 보여드리고요. 백그라운드를 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백그라운드를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그 틈나는 대로 이게 반복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나도록 기억이. 논문을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요즘은. 요즘이 아니고 원래 그랬지 뭐 내가. 하여튼 그래서 제 기억을 좀 확실히 하려고 네네네.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찬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스터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게스터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게스터민 패밀리에는 게스터민 A, B, C, D, E, 그다음에 F는 없고 DFNB 59 또는 페즈바킨 이렇게 부르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죠. 여섯 개의 게스터민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들은 공통적으로 인비트로에서 구멍을 뚫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니, 원래는 많이 알려졌었는데 기능을 모르다가 구멍을 뚫어서 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양한 요즘에도 새로 뭐 나오는 게 있던데 세포 사멸은 아주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결국은 세포 사멸의 마지막 끝은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터뜨려 버리는 게 이게 그 마지막 세포 사멸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이 게스터민 패밀리 진들이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러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게스턴 패밀리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는데 N터미널과 C터미널 도메인으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연결하는 어, 부분을 링커라고 합니다. 링커. 그래서 N터미널 도메인이 구멍을 뚫는 단백질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C터미널 도메인에 의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 죽지 않은 별 이상이 없을 때는 작용을 안 하죠. 근데 제일 처음으로 알려진 게스터민 D 같은 경우는 캐스페이즈 1이 이 링커 부분을 갖다가 이게 지금 내가 이 주석 달기가 아니고 이거 어디 갔지? 음, 이게 뭐냐? 인디케이터가 어디 있어요? 인디케이터, 색상, 지우개, 스포트라이트, 스탬프, 그리기, 텍스트, 턴트, 마우스 이걸로 하면 되겠다. 마우스 보이죠? 어, 그래서 그리개로 하자. 그냥 그리개로. 그래가지고 캐스페이즈 1 다이머가 데스터민 D 같은 경우에는 두 다이머가 각각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인지하는데 링커 리전하고 그 다음에 C 터미널의 끝 이걸 엑소사이트라고 그러대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가지고 N 터미널 도메인이 잘려서 나오게 되면 이 단백질이 세포막에 한 33개, 33머, 37 3머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 3D 스트럭처를 다른 포맷의 그림으로 보면 이 N터미널 도메인하고 C터미널 도메인의 컨택트의 중요한 리전은 이 N터미널 도메인의 알파 1, 베타 1, 베타 2 스플리티드 시트의 룹, 그러니까 베타 룹, 베타 1 룹, 베타 2 구조하고 알파 1 헬릭스 구조가 그 C터미널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거는 옆에서 본 사진이고 사이토돌 쪽에서는 이렇게 멤브레인 로컬라이제이션 도메인이 이렇게 두껍게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고 안쪽은 이렇게 저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그 배럴 통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나노미터 정도 사이즈가 돼가지고 웬만한 어, 이게 큰 매크로모리큘은 통과를 못 하는데 애초에 게스터민 D가 인터루킨 1 베타나 인터루킨 18을 그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고. 근데 그 사이즈하고 얘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N터미널 도메인과 C터미널 도메인이 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어지면 이제 N터미널 도메인이 이렇게 이렇게 헤드가 아니고 팜이라고 하는데 왼손 모양입니다. 왼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팜하고 핑거 핑거 도메인으로 이렇게 구조가 변합니다. 급격히 변하면서 이 핑거 그러니까 헤어핀 룹
두 개의 헤어핀 룹 스트럭처가 멤브레인의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 팜 리전이 얘네들이 올리고머라이제이션 하는데 관여하는 그러니까 두 구조가 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다음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구나. 어이 이거 다 안 지워지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지우개 해야 되겠다. 지우개. 저 한꺼번에 지우개 쓰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어디 지우개 예. 이거 그림은 안 되겠다.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네. 예. 그래서 게스터민 단백질들은 그 우리 몸에 원래는 게스트릭 다이제스트 트랙하고 더미스 스킬에 많은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대부분의 장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 따라 틀리지만 암세포에서 이게 오히려 익스프레션이 떨어져 있고 그 노멀 티슈에서 익스프레션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암세포에서 죽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을 이거 마우스로 해야지 되네. 그래서 이거 2018년도에 이게 구멍 뚫는다는 게 좀 발표가 되면서 이게 아토믹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 이걸로 실제로 구멍 뚫는 거를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구멍이 이렇게 애초부터 머추레이션 돼서 구멍을 뻥 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임머추한 폼으로 형성이 돼서 나중에 완벽한 폼으로 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게스터민에 의해서 구멍이 뚫려서 죽는 세포 사멸을 우리가 파이롭토시스라고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파이롭토시스의 정의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파이롭토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포프토시스 과정 중에서도 캐스페이즈 3가 활성화되면 게스터민 2가 잘려서 파이롭토시스로 트랜지션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 킬러 T셀이 종양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때 얘네들이 파포린하고 그랜자임을 분비를 하는데 이 그랜자임이 게스터민 2를 잘라가지고 그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에 구멍을 뚫어서 죽이는 그런 관용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부의 데인저 시그널, 댐프나 팸프, 그러니까 위험을 나타내는 몰리큘들, 감염 상황이 제일 흔하죠.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댐프나 팸프를 인지한 세포가 그 자기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이나 R8, 1 베타 1이나 인터루킨 18을 릴리즈할 때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 감염된 세포를 인지한 세포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하고 관련된 몰리큘들을 릴리즈할 때도 관여하고 아주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게스터민이 맨 처음에는 D가 캐스페이즈 1에 의해서 잘린다는 게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게스터민 D는 캐스페이즈 3 근데 그 이후 다양한 캐스페이즈에 의해서 게스턴 패밀리 그 진들이 N터미널 도메인과 C터미널 도메인이 잘리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캐스페이즈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랜자임도 잘린다는 게 밝혀졌고 또 뉴트로필에서 분비되는 이제 사이톡식한 몰리큘인데 뉴트로필 일레스트레이즈가 게스터민 D를 자른다는 게 밝혀졌고 또 라이소소말 엔자임 카테신 중에도 카테신 G가 게스터민 D를 자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2000년대, 2001년, 2년 때 아주 많이 밝혀졌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게스터민 패밀리 지인들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는데 보면은 원래 이게 그 게인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능이 그 증가된 뮤테이션이 사람에서 발견되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그 알로페시아 대머리가 되는 사람이거나 또는 히어링 로스 이런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스터민 패밀리 디펙트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액티베이션 되는 디펙트가 있는 경우 이런 유전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이 게스턴 패밀리가 활성화돼서 나타난 질환이 알러지, 아스마라든지, 어,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지,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 또는 알러지나 오토이민 디지즈의 특징을 갖는 뭐 멀티플 스클로리시스, sepsis 뭐 여러 가지 질환과 연관돼 있고 그래서 이런 질환에서는 그 게스터민 패밀리 진들이 이상하게 과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병이고 종양에서는 게스턴 패밀리가 활성화되면 튜머에 대한 이뮨 리스판스가 일어나거나 또는 튜머 서프레션에 관여한다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베스큘라 오클루전 그에 의해서 그 올간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레날 이스케미아 그런 디지즈에서는 게스터민 패밀리진이 활성화되는 게 이제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게 여기까지가 게스터민 패밀리에 관한 것이고 다음엔 제가 저는 그 페롭토시스라는 그 2018년 이게 18년 18년 전에 12년도에 처음으로 그 명명된 그 세포 사멸인데요. 이 페롭토시스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페롭토시스 공부하다 보면 정말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공부 좀 하면서 많은 새로운 거를 좀 예전에는 그냥 내가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어쨌든 12년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명명을 했죠. 페롭토시스라. 그래서 페로 하면은 철입니다. 철하고 관련 있고 옵시스 하면 세포 사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이 페롭토시스는 그 다양한 그 뭐 여러 가지 그 세포가 살아가다 보면은 대사가 일어나고 또 신호 전달도 일어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다양한 과정 중에 그 ROS 활성산소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는 우리가 그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이 ROS가 생겼을 때 그 생성된 ROS가 그 페러스 아이온을 매개로 막대하게 푸파, 폴리언세트레이트 패티 엑시드, 포스포리피드에 함유된 폴리언세트레이트 패티 엑시드를 옥시데이션 시키면서 그 세포막,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은 세포막에 많이 있으니까 세포막의 폴옥시데이션이 과하게 일어나면서 멤브레인 데미지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세포 사멸에 이르는 세포 사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롭토시스 때는 철이 그 ROS에 의한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앰플리피케이션하는 증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롭토시스 공부하다 보면 철 아이온 메타볼리즘도 그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김희 교수님이 제가 맨날 보던 그 아이온 메타볼리즘 리뷰 그 그림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여야 하고 제가 그때 흥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한 번 일어난 리피드 퍼록시데이션 그 포스포리피드에 붙어 있는 폴리언세트리트 패티 엑시드의 옥시데이션이 한 번 일어나면 페러스 아이온을 4개로 계속 뺑뺑이 돌면서 앰플리피케이션 되면서 퍼록시데이션이 진행되고 그래서 세포 사멸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손상을 받으니까 터진다는 얘기인데 이 터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페롭토시스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생성하는 우리 유카리오틱 매멀리안 셀의 특성상 이런 과정은 필수적이고 운명적인 거죠.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롭토시스 셀 데스는 정상 상황에서는 튜머 서프레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뮨 서베일런스 뭐 그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래 이런 쪽으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페롭티스를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면은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면 페롭티스를 인덕션 해야 되는 것은 종양 치료할 때, 항암 치료할 때가 되겠고, 페롭티스를 이니비션 해야 할 상황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스케믹 디지즈, 이스케믹 허혈성 질환 또는 뭐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이것도 허혈성 질환 또는 뉴로 디제너레이션 이런 과정 중에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에서 일어나는 리젝션 과정을 이니비션 하기 위해서 페롭티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 지금도 엄청나게 페이퍼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페롭토시스가 처음으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밝혀진 원인은 이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그러니까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은 우리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필수적인 과정인데 그러므로 우리 세포에는 이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페롭티스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이 포스포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억제하는 대표적으로 GPX4하고 시스템 XC- 시스템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GPX4를 억제하는 약물이 RSL3. 우리 다 알죠? 이거 우리 혹관날 쓰고 있지 않아요? RSL3. 그 다음에 시스템 XC-를 이니비션하는 이라스틴을 이분들이 그 페로티스 명명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걸 했을 때 요걸 이니비션 했더니 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페롭토시스 그 포스포리피드 프록시데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XC-하고 GPX4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GPX4 같은 경우에는 셀레노 프로테인입니다. 셀레노 프로테인. 셀레노 프로테인. 셀레노 프로테인이 뭔지 아시는 분? 셀레노 프로테인. 예. 셀레노 프로테인은 그 아미노산 시스테인의 어, 그 시올 그룹. 임나 do you know what is the 시올 그룹? 시올. Another name is sulfhydryl group. I'm sorry. 시스테인 끝에 SH가 설파이드를 그 저기 시올 그룹 또는 설파이드를 그룹인데 이 이 S 대신에 셀레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을 셀레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시스테인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아미노산이에요.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왜 중요할까요? 시스테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무슨 TV에서 시스테인 선전도 하던데 그거 먹어야 된다고?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SH, 시올 그룹은 굉장히 그 우리 몸의 안티옥시던트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룹이에요. 왜냐면 그 설퍼 그룹이 설퍼의 설퍼가 일렉트론하고 설퍼의 그 핵이 전자를 어, 전자를 갖고자 하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에게 전자를 주면서 걔네들은 다이설파이드 그룹으로 옥시데이션 되면서 전자를 주어서 다른 어떤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를 리덕션 할 수 있는 그 기본 아미노 액시드예요. 시스테인이. 그래서 중요해요. 페롭토시스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시스테인 대신 셀레늄이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전자를 줄 수가 있어요. 리덕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는 옥시데이션 되면서. 그래서 페롭토시스는 결국 리피드 퍼럭시데이션 철에 의해서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포스폴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을 주 원인으로 하는 세포 사멸을 말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몸에 그 페롭토시스를 그 억제하는 패스웨이는 뭐가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GPX4가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GPX4가 운영되는 원리를 알아보면 얘네들이 그 포스포리피드 인디케이터 보여요? 쉐바, can you see my the indicate mouse indicator? 오케이. GPX4가
그 포스폴리피드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를 그 포스폴리피드 알코올로 리덕션을 시키는데 이럴 때 전자를 구워오는 몰리큘이 뭐냐면 그 유명한 GSH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다이설파이드로 옥시데이션 시키면서 여기서 나온 전자를 그 하이드로젠 퍼록시 하이드로젠 포스폴리피드 하이,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포록시 포스폴리피드에다가 줘가지고 리덕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올라가면 그렇다면 그 글루타치온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 글루타치온의 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여기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그 글루타메이트와 시스테인과 글라이신 세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개의 아미노산. 근데 그 시스테인하고 글라이신은 그냥 정상적인 펩타이드 본드로 붙어 있는데요. 그 글루타메이트는 시스테인의 그 감마 포지션의 카복실릭 액시드로 시스테인의 아민기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글루타치온은 다른 말로 감마 글루타밀 시스테인일 글라이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를 글루타치온 그거 인터넷에서 홈쇼핑에서 팔던데 우리 이거 저기 누구지? 그 형아 누구더라? 그 형아 부인이 저기 사려 그 형아 누구더라? 아 하여튼 서울대 8호학번 형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잡 얘기를 하자 보면 그 8호학번 서울대 형아가 의대 형아가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의학 기자를 했거든요. 아, 누군지 그, 그분이 처음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 의학 기자를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무슨 기자가 뭐 그러니까 93년도에 93년도에 뭐 그 당시에 무슨 의학 기자라는 게 우리나라가 알고 있나?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기사를 얻으려고 그분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을 때 난 봤죠. 근데 그분의 부인께서 글루타치온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 홍래걸인가요? 그분이 홍래걸 선생. 예, 네. 홍해걸. 저는 모르고 제 8호학번 선배가 째면리인데 째면리라고 째면리가 굉장히 그 발이 마당발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글루타치온도 사 먹는구나 그랬는데 글루타치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는 시스테인을 어떻게 얻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시스테인의 시올 그룹이 리덕션하고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합성이 되려면 그 우리 음식물로 섭취한 세포 외에 시스틴, 시스틴은 그 옥시다이즈 시스테인 다이머예요. 시스틴, 옥시다이즈 폼이에요. 시스테인의. 그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이 흡수하는 트랜스포터가 두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시스템 XC 마이너스. 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이거. 인데 이 단백질은 시스틴 글루타메이트 안티포터예요. 안티포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안티포터는 한 가지 몰리큘을 세포 안으로 잡아들일 때 한 가지 몰리큘을 밖으로 빼는 멤브레인 트랜스포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XC 안티포터를 이용해서 세포 외부에 시스테인이 흡수가 되면 글루타메이트를 하나를 밖으로 빼주고 이 시스틴이 리덕션이 CO 리덕션에 의해서 NADPH의 전자를 받아서 시스틴을 리덕션 시키면 시스테인 두 개가 되죠. 그렇죠? 전자 두 개를 받으면. 그래서 이 시스테인이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글루타치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의 그 환원력, 리듀싱한 파워를 이용해서 GPX4가 그 하이드로젠 포스퍼리피드 하이드로젠 펄사이드를 리덕션 시키고요. 이 GPX4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FSP1 시스템인데 얘네들은 이게 그 페롭토시스 서프레스 프로테인 1 FSP1 시스템은 무엇을 이용해서 리덕션을 시키냐면 리피드를 얘네들은
포스포리피드 어, 퍼록시 레디칼을 포스포리피드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로 리덕션을 시키는데요. 이 레디칼이 제일 위험해요. 이게 제일 어마무시하게 데미지를 옥시데이션 시키는 놈들이에요. 레디칼. 레디칼 하잖아요. 레디칼.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할 때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뭐를 쓰냐면 유비키톤을 써요. 유비키논. 유비키논은 토코페롤에 의해서 리덕션 되는데 퀴논이 뭔지 아세요? 임란? Do you know? What is the 유비키논? 유비키논. 유비키논. 어,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respiratory, ETC, Electron Transport Chain Complex 3가 유비퀴틴 옥시도 리덕테이즈예요. 그러니까 3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줄 때 유비퀴논을 써요. 유비퀴논 시스템을. 그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 들어간 그거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마이토콘드리얼 그 안에 매트릭스 들어가서 그 사이토크롬 C하고 해서 이렇게 유비퀴논 같이 해서 발음해서 그 전다 제어하는 게 유비퀴놀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그거죠. 네, 컴플렉스 C는 전자를 바꿔줄 때 유비퀴논 시스템을 이용하고 트랜스포트를 사이토크롬 C로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이토크롬 C 옥시도 리덕테이즈라고. 예. 그래서 유비퀴논인데 유비퀴논이 다른 이름으로 뭔지 아세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일반 사람들 다 알아요.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한유진 학생 코큐텐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규리 학생 코큐텐 들어봤어요? 코큐텐 들어봤죠? 이것도 그, 뭐지? 그 코스코냐? 코스코 맞지? 코스코 같은데 영양제 코너에 보시면 코엔자임 Q10이라고 이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코큐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DOHO, DH. 이거 외우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요즘에 나온 건데. 다이하이드로 오로테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하고 GTP 사이클로하이드롤레이즈 시스템은 이거는 BH2를 이용해서 그 프록시 레디칼, 포스포리피드 레디칼을 리덕션 시켜요. BH4, BH2는 뭐냐면 그 테트 테, 푸테린, 바이오푸테린, 테트라하이드로 바이오푸테린, 다이하이드로 바이오푸테린이라고 그 뉴클레이क 애시드 합성 과정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패스웨이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유비퀴논을 리덕션 시키는데 중요한 게 그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발로네이트. 내가 어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는 그, 다른 말로 아이소프로프레노이드를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아세틸코에 두 개를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프레노이드 다양한 폴리머도 만들고 스쿠알렌도 만들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만드는데요.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데 얘가 왜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냐면 처음 시작이 아세틸코에를 두 개를 엮는 게 두 개를 딱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하면 아세틸코에 두 개가 메발로네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발로네이트 패스. 그래서 이 패스웨이에 나오는 몰리큘들이 그, 어, 그, 안티옥시던트로 작용해서,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스코알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들어봤잖아요. 안티옥시던트. 이런 시스템. 다시 한번 GPX4, FSP1, DHOD 이게 아마 GCH1하고 DHODH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어가지고 얘가 또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막 나오는데 GCH1 이런 것들이 일으킨다. 그에 비해서 그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 일어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 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폴리 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가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멤브레인 포스폴리피드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기에 관여하는 엔자임이 ACSL4, 엑실 코엔자임 신세이즈 롱 체인 패밀리 4 해가지고 ACSL4가 푸파 폴리 오프 언서츄레이드 패티 엑시드를 푸파 코에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LPCAT3라는 엔자임이 푸파 코에이를 가지고 멤브레인으로 가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LPCAT은 라이소 포스페티딕 콜린 엑실 트랜스포레이즈 3 그래서 연결해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어,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엑시드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ACSL4나 LPCAT에 의해서 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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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엑시드가 붙으면 이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이 옥시데이션에 철에 의해서 막 앰플리피케이션 되는데 이런 이니비션한 서프레션하는 시스템이 가동을 안 하면 비로소 페로투스로 죽는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그 리피드 퍼럭시데이션은 어떤 몰리큘이 시킬 것인가? 사람들이 그거 알아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좋은 논문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믿을 만하진 않는데 그 캔디데이트로 알려진 엔자임이 리폭시제니즈 패밀리 진들, 리폭시제니즈 또는 사이토크롬 P450 옥시도 리덕테이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이 왜 포스폴리피드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가 나타나면 얘가 뻥튀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철이 페러스 아이온에 의해서 퍼럭사이드가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과정은 효소가 관련이 없고 철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리액션인데 케미스트리에서는 이걸 뭐 오래전부터 알려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팬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팬톤 리액션. 이 팬톤 리액션을 여기 보면은 그 페러스 아이온이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 물론 그 리피드에서는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는 그 포스폴리피드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겠죠.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가 아니고 를 만나게 되면 페러스 아이온이 페릭 아이온으로 옥시데이션 되면서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아이온으로 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는데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어디 있냐?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 보이죠? 화살표. 어, 하이드록시 레디칼은 여기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여기 보이죠? 포스폴리피드 이거는 그 하이드록실 레디칼이 아니고 포스폴리피드 알콕실 레디칼. 이게 철에 의해서 포스폴리피드 알콕실 레디칼이 생기게 되면 이게 다른 포스폴리피드하고 만나가지고 포스폴리피드 알코올을 만든 다음에 얘는 포스폴리피드 레디칼이 되고 이 포스폴리피드 레디칼이 다시 옥시젠을 만나면 포스폴리피드 퍼록시 레디칼이 되고 이 퍼록시 레디칼이 다시 포스폴리피드 레디칼이 되면서 다시 한번 다른 새로운 포스폴리피드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철에 의해서 계속 증폭이 되는 거죠. 증폭이. 근데 이 과정 중에 그 포스폴리피드 퍼록시 레디칼은 그 여러 가지 안티옥시던트에 의해서 리덕션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SSP1 또는 DHODH, GCH1에 의해서 리덕션이 되고 이런 리덕션 과정 중에 전자의 전달체로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코엔자임 코큐텐이라든지 바이오프테린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퍼럭시 레디칼이 퍼럭시 알코올로 변하고 그다음에 옥시젠을 만들면서 반응이 끝나게 되죠. 데미지가 더 이상 안 일어나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ROS 소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호흡을 하는 마이토콘드리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한 끊임없이 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포럭사이드만 수포럭사이드가 나오지만 이 수포럭사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ROS가 항상 합성된다. 우리 인간이 마이토콘드리아랑 협업을 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이건 숙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가 그 어떤 그 뭐야 옥시더티브 스트레스에 이렇게 취약할까? 그러면 폴리 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패티 엑시드는 우리 지난 월요일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패티 엑시드는 구조가 일단은 카복실 레지드를 끝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 체인을 쭉 짝수로 토탈 짝수 항상 짝수예요. 내가 왜 짝수라고 그랬지? 임란 why the fatty acid the carbon number is even. because they are generated by the acetyl coenzyme A, and when we add it to the glucose, it will always generate a even number. Right, because naturally fatty acid synthesis begin with the mevalonate pathway. Mevalonate means the two acetyl residue, right? So always from the mevalonate every step using acetyl CoA. So every step adding two carbon. That's why the natural fatty acid is a even number of carbon. So okay. 그래서 이 패티엑시드가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카복실레지드는 하이드로필릭, 그 다음에 하이드로카본 체인은 하이드로포빅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몰리큘들은 엠피패식한 몰리큘이라고 했죠. 월요일날. 그랬을 때 이 몰리큘들의 이제 카본 본드가 더블 본드를 이루는 경우 하나가 있으면 모노 모노 언세츄레이트인데 이거 잘못 썼네. 내가 인터넷에서 봐봤는데 모노 언세츄레이트라고 하고 이게 두 개 이상 있으면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왜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가 취약할까?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폴리 언세츄레이트가 두 개 있는 여기 제가 가리키는 마우스 보세요. 이 두 개 사이에 멀쩡한 카본, 하이드로카본 요 카본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쉽게 전자를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런 더블 본드를 알릴릭이라고 그 화학에서는 쓰거든요. 그래서 바이알렐릭 하이드로카본이 전자를 잃기 옥시데이션 되기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폴리언세츄 패티 엑시드가 옥시데이션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폴리언세츄 패티 엑시드는 그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뒤쪽부터 카운팅을 해서 이 패티 엑시드의 우리 보통 화학에서 맨 앞에를 알파, 그 다음에 맨 뒤에 카본을 오메가라고 하거든요. 오메가. 왜 성경에도 나오지? 내가 치는 구라는 알파요 오메가니. 그건 뭔 말이냐면 내가 하는 구라는 다 여기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온데도 진짜 알파 오메가. 그래서 이 뒤쪽 카본부터 그 더블 본드가 1, 2, 3 세 개일 때 첫 번째 더블 본드가 나오면 우리가 오메가 3 패티 엑시드라고 하고 이 뒤쪽부터 여섯 번째가 처음으로 그 더블 본드가 나오면 오메가 6 패티 엑시드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들 오메가 3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메가 3 영양제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3 먹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금방 산화되니까 산화되면 못 먹는겨. 그 얘기 하죠. 맞죠? 들어봤죠? 실제로 그 제대로 보관 못된 오메가 3 지방산 그 캡슐로 돼 있잖아, 원래. 그 캡슐로. 까보면 냄새 엄청나죠. 그렇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3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가 주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위치를 한다고 그랬죠. 멤브레인. 그럼 멤브레인의 포스폴리피드의 구성 성분이 되는데 포스폴리피드는 이게 구조인데 보시면 그 멤브레인은 이런 포스폴리피드 구조가 두 층 바이레이어로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맨 바깥쪽은 하이드로필릭한 여러 가지 레지듀가 붙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한 레지듀가 백본에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하는 백본이 글라이세롤이면 요거는 포스폴리피드. 오케이?
만약에 연결하는 백본이 글라이세롤이 아니고 세린이면 뭐라고요? 세린, 쉐바? 네, 오적기죠, 오적기. 오적기. 세린이면 그 유명한 스핑골리피드라고 합니다. 스핑골리피드. 스핑골리피드도, 세린도 손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손이 세 개가 있어요. 아민기, 카복실기, 하이독실기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넘버원 N1에는 포스페이트가 붙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릭한 레지듀가 붙죠. 그래서 여기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포스퍼리피드 리피드의 종류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드로필릭한 인산과 다른 게 붙고 두 번째에는 주로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가 붙고 세 번째는 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가 붙는 게 전형적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는 두 번째 N2 포지션에 붙는다. N2. 오케이? N2. 그래서 이 포스포 리피드의 구조를 보면은 하이드로필릭한 헤드가 있고 하이드로포빅한 패티 엑시드 테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언세츄레이트, 폴리언세츄레이트가 들어가니까 약간 굽어 있는 모습. 요것이 이제 바이레이어로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폴리언세츄레이트 패티 엑시드는 쉽게 옥시데이션 된다고, 퍼럭시데이션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퍼럭시데이션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그 바이알레릭, 그 멀쩡한 더블 본드 사이에 왜 원인도 모르게 그 취약한 하이드로카본에 그게 옥시데이션이 돼서 O2가 붙기 시작하면 거기가 잘린답니다. 쉽게. 자연적으로. 잘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엔드 프로덕트, 바이 프로덕트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메인이 알데하이드거든요. CHO, 끝이 CHO, 알데하이드. 이 알데하이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자기가 환원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그 소독약이 알데하이드입니다. 포름 알데하이드. 들어봤죠? 포름 알데하이드. 그죠? 음?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것도 강력한 저거예요. 그다음에 또 글루타랄데하이드. 요거는 이거 칙칙이로 소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소독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랬을 때 리피드 퍼럭시데이션 프로덕트는 에서 대표적인 게 4개짜리 카본인 말론 다이알데하이드와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하이드록시 노네날, 노네 하면은 9개, 9개, 9개. 그래서 이 포지션을 보면 알데하이드가 1번부터 해서 둘, 셋, 네 번째 카본에 하이드록시가 붙으니까 4하이드록시. 그 다음에 9개니까 노네. 그 다음에 끝이 알데하이드니까 알데하이드고 얘도 그 두 번째 카본에 더블 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노네랄 자체가 전자를 뺏기에 굉장히 옥시데이션 시킬 구조가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카본 세 번째 맞죠? 임난 third carbon is right. third carbon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이드록시기가 옥시젠은 전자를 뺏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설프하고 반대지. 알데하이드 기구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는.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 얘네들이 리액티브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옥시데이션 시키면서 자기는 리덕션 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덕트 얘를 첨가해서 연결해서 그 혼합물을 만드는 거죠. 어덕트를 합성하는데 그래서 아미노산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노네날이 변형시키는 시스템이 미카엘 어덕트가 있고 쉬프 베이스 포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취약한 아미노산을 보면 마이크로 어덕트는 시스테인, 라이신, 히스틴 순이고 쉬프 베이스는 라이신. 이 아미노산 전부 다 전자를 뺏기기에 자기가 옥시데이션 되기에 좋은 아미노 액시드예요. 그중에 시스테인이 제일 심하지.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우리 노인 냄새 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노인 냄새? 노인 냄새 난다는 거 들어봤죠? 왜, 호라비 방에 냄새가 난다. 요런 얘기만. 그 냄새가 뭐냐면
바로 4하이드록시 노네날 냄새입니다. 노네날. 4하이드록시. 내가 이거 노인 냄새라는 거 맨 처음에 알았는데 이걸 내가 이걸 어떻게 쇼킹했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느 아주머니 약장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드록시 그 사람은 노네날 냄새 없애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도 안 해. 그래서 우리 그 나이가 들면 ROS가 리피드 ROS가 스킨부터 해가지고 많이 합성되는 건 당연한 진리고 메타볼리즘도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ROS도 많이 생기고 하이드록시 노네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기 그런 냄새가 난다. 나는 게 필연적이다. 라고. 그래서 저는 저도 나겠죠. 지금 제가 내년이면 60이니까 60이 나는데 진짜 요즘에 신경 많이 써요. 저 솔직히 말해서. 노인 냄새 나는 거는 정말 죽어도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제일 우울할 때가 언제냐면 오랜만에 학교 같은 데 가서 제가 특징이 저는 사람들을 찾지 않지만 저를 아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여기 저를 나쁘게 아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근데 이렇게 요즘에 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만났을 때는 다 젊었을 때 만나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중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더 어디 무슨 회장, 뭐 식약청장, 뭐 다 장자 들고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반갑고 그런데 좀 좀 슬플 때가 있어. 그 사람들한테 이 냄새가 난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좀 우울해요. 아, 다 소용없어. 무슨 장 되면 뭔 소용이 있어. 뭐 학자 뭐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젊은 게 좋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자. 응.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다. 늙으면 다 끝이다. 그게 얘기돼요. 하이드록시 노네날이 그 냄새래요. 그 냄새 지독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짧게 우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파이롭시스에 작용하는 게스터민 E가 페롭토시스에도 역할을 한다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다 하나씩 하고 있죠. 예, 여기 있는 사람 다 하고 있어, 다. 그래서 그걸 시작한 거는 이건 한규리 학생의 데이터인데 이 그 페롭토시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저기 아주 유명한 약물 RSL3나 이라스틴, 뭐 피노2 뭐 이런 걸 쳐보면 세포가 구멍을 뚫면서 터져버리는데 이 게스터민 E를 과발현시켰을 때 굉장히 더 많이 터진다. 근데 이 과정 중에 그 세포가 터지는 것도 있지만 EV, 특히 엑소점도 엄청 합성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자 그 실험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롭토시스가 일어날 때 게스터민 E가 라이브 이미징으로 보면 어떻게 가냐. 여기 보시면 멤브레인으로 가서 구멍을 뚫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광고하는 게 이 CD63하고 코어 로컬라이제이션 되면서 사이토졸에 아주 그래놀이 베시클이 큰 게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제가 알기로는 엑소점을 합성하는 센터인 멀티베스큘라 엔도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엑소점을 합성하는 데 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건 한규리 학생 데이터, 요거는 이소림 학생이 IP로 한 건데 그 페롭티스 일으키면서 그 DMP로 크로스링킹을 하고 IP를 해보면 게스터민 E가 HNE, 4하이드록시 노네날, 노네날, 아주머니가 노네날이라고 하지. 노네날이 이렇게 밴드로 나온다. 그래서 HNE가 바인딩하는 게 맞다. 맞다. 그래서 이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는데, 뭐, 그렇게, 그래도 많이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진전이 있었고, 그래서 구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고, 그러던 찰나에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팀이 노벨상을 받더만, 그러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3D 스트럭처에 좀 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까이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가져왔는데, 제가 사실은 게스터민 E가 안 잘리고 활성화된다는 페이퍼를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제가 18년도부터 해가지고 21년도에 페이퍼 쓰다가 다 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2년 끌다가 23년도에 JI에 내고
24년도에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이 게스터민 E가 안 잘리고 활성화된다는 페이퍼가 네이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밝힌 거를 보면 이 게스터민 E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마젠타, 퍼플로 보이는 게 게스터민 N 터미널 도메인이고 녹색이 C 터미널 도메인인데 이분들이 밝힌 거는 이 맨 위쪽에 헤드 팜 쪽이겠죠? 팜 쪽에 이 글루타메이트하고 아스파라테이트가 파릴레이션 폴리 ADP 라이보스가 연결되는 파릴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156번 시스테인과 180번 시스테인이 옥시데이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여해야죠. 이 156번, 180번 시스테인이 중요하다. 여기에 HNE가 붙어서 모디피케이션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게스터민 D 얘기인데 이분들도 게스터민 D가 잘리지 않고 활성화된다고 페이퍼를 발표했는데 이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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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게스터민 E 구조를 가지고 D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게스터민 D 구조는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구조를 제가 못 발견했어요.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분들이 8미터레이션 된다고 말한 데가 이 C180 요 근처예요. C100 191 191번이거든. 요 근처가 8미터레이션 8미터익 엑시드는 그 16개인가? 있는 8미터 do you know the carbon number of 8미터익 엑시드? 16? saturated C16 fatty acid인데 8미토익 엑시드가 EV에 191에 붙어서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크라이오 EM으로 구조를 단딱 봤는데 이 보니까 이 그 C 터미널 도메인이 얘가 올리고모를 형성할 때 양 사이드에 이렇게 끼고 있네요. 그래서 요 구조가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게스터민 2에 관한 건데 게스터민 2가 8미터 되면서 활성화된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이 180 건너편의 C터미널 도메인의 408과 409가 8미터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407, 408도 8미터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는 게스터민 2의 얘기인데 얘는 뭐 제목이 굉장히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AMPK 그 세포가 그 스타베이션 될 때 활성화되는 엔자임인 AMPK가 쓰레오닌 6 그러니까 여기 알파1 헬릭스 요 부위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이니비션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도 중요한 어, 부위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이미 알려져 있죠. 이 부위가 굉장히 올리고머라이제이션 되거나 그럴 때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게스터민 D의 이 180 주변에 191번 이 191번하고 180이 거의 같은 위치예요. 네. 그 191번이 석시네이션 돼서 이니비션 된다는 게 20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D의 191번을 반응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안 잘리고 활성화시킨다는 아고니스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게스터민 D의 191에 작용하는 안타고니스트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스터민 D 안타고니스트 받은 2020년도에 네이처 이뮤놀로지의 이분들은 역시 191번에 작용을 하는데 발견해 봤더니 그 약이 다이설피람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알코올 의존증 치료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잡설인데 금주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금주는 혼자 결심한다고 금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금주 동맹 그래서 협력 관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과정 중에 다이설피라민을 먹으면 이게 이제 금주가 좀 된다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약물이 놀랍게도 EEV에 작용해서 게스터민 D를 억제를 한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게스터 191에 또 작용하는 안타고니스트를 발견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게스터민 D의 스레오닌 46, 이거는 시스테인 45V하고 비슷하죠. 요 부위가 포스폴리션 돼가지고 억제된다는 얘기가, 이거 억제 아닌 것 같은데? 활성화된다는 얘기 같았는데? 잘못 쓴 것 같은데? 급하게 슬라이드 받으면서. 그 다음에 게스터민 D나 E는 아니고 A의 세린 353번. 요것도 중요한데 EV를 인산화시켰을 때 활성화된다는 얘기네. 아, 이게 활성화되구나. EV가 어딘가 보면은 이 C180의 건너편 부위에 작용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45번, 180번이 상당히 중요하고 408은 팔미토일레이션을 우리가 보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우리 질문 하나만. 저보다 제가 학생들한테 하나 질문해도,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네, 저 학생들 중에 혹시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가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뭐 하는 거지? 그거 저기 세포 소기관에서 어디서 주로 분비가 되죠?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가요? 어,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 프록시죠? 그쵸. 아니요. 프록시점인데, 프록시점은 모든 셀에 있는 건 아니라서. 그쵸. 근데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가 어떤 기능을 하죠? 정확히? 그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성현 학생, 나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조성현 학생, 조성현 학생, 성현 학생. 조성현 학생. 예. 네, 설명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혹시 그 하이드로gen 페록사이드 농도가 높아져서 분해되면 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 네, 쉽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아까 페라스토시스 설명하시면서 저 최영민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던데 그 분해되면서 철 분해되면서 아주 쉽게 물어볼게요. OH 농도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OH 농도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오행진인데 OH 농도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None. You studied, you learned the chemistry, chemistry. I cannot hear you. I studied pharmacy. I'm sorry. Hydroxyl ion. So the increased hydroxyl ion. What happened inside the cell? Increased hydroxyl ion, Hydroxy. Hydroxy radical, you mean? not radical hydroxyl ion. Hydroxyl ion. So, I don't know what this.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었는데 저 그 대답해도 되나요? 네. 네. 누가? 어, 승가종. 오, 멋있어. 얼굴 pH가 좀 봅시다, 얼굴. 저 그렇지. 핸드폰으로 듣고 있어서. 그래도 얼굴 좀 봅시다. 네. 음. 에이, 왜요? 네. 그렇지. 음. 자, 설명해 말씀하세요. 보세요. 네? 네. 네. 설명해 보세요. 높아 그냥 pH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염기성이 되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통 염기성이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지고 둘 중에서 하나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중화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중알은 되겠죠. 근데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테인 디내추레이션 일어난다는 건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 자, 안 배웠어요? 그거 케미스트리 배울 때 재밌는 거, 나 요즘에 그거 공부했는데, 그, 우리,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들어본 사람. 르 샤틀리에 법칙. 들어봤죠? 우리 김희은 학생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모든 생명 현상에서 OH, 하이드록시 아연의 농도하고, 그, 뭐지? 하이드로젠 아이온, 프로톤의 농도의 곱은 일정하다. 그게 르 샤틀리에 법칙이잖아.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 로그 붙여가지고 저기 pH 계산하잖아, pH. 그렇죠. pH. 농도 계산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왜 물어본 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는 게 저기 그 아까 파이롭토시스하고 페로토시스 관련해서 둘 다 공통점이 뭐죠? 학생들 그거 알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이거 전부 다셀 멤브레인 근처에서 일어나는 거, 그 일어나서 포 만드는 거라는 거라고 저기 최영기 선생님 계속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음. 근데 사실은 이 페롭토시스도 그렇고 파이롭토시스도 그렇고 멤브레인에 구멍이 뚫리는 거는 뭐 몇 가지 알려졌지만 결국 그래서 왜 터지는 데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왜 제가 터지는지는 구멍 뚫는 거하고 터지는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그쵸 왜 터지는 거 상관없죠. 터지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게 네크로시스하고 완전 이거 완전 틀린 얘기고 이거는 아니, 파이롭토시스 페로 이게 바로 네크로시스예요. 아니 제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 레귤레이트 네크로시스라고 해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레귤레이트 네크로시스. 제가 이해하는 네크로시스하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까도 에이팝토시스하고 연결해서 보통은 제가 이해하는 에이팝토시스 에이팝토틱 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돼서 이제 그게 그 주변에 이제 그 마크로페이지나 대식 세포에서 이제 그 저기 그 흡 저기 흡 저 먹어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보는 이제 페라토시스하고 이제 파이롭토시스 관련해서는 이제 포를 만들어내서 그걸 어떻게 변형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늘리던 둘 중에서 하나를 해서 만들어내서 그쪽에 이제 그 그 에이프탑토틱 바디를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잘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 그냥 버스트아웃 돼가지고 염증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그 에이타토틱 바디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져서 그렇죠. 에이포프토시스는 그 멤브레인의 구멍이 안 뚫린 상태에서 그렇죠. 그거는 세포의 구성 성분, 핵을 포함한 세포의 구성 성분이 그래뉼 형태로 예, 그래뉼 조각조각 나와서 나는데 그걸 예, 에이포프틱 바디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세포 밖에 이트미 시그널, 네, 파인 시그널, 이트미 시그널을 익스포즈 하면서 대표적인 게 그렇죠. 포스페틸 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캐빈저 리셉터를 여기 익스프레션 하면서 결국은 스캐빈저 셀, 매크로파지를 비롯한 스캐빈저 셀이 와서 파고 일어나죠. 파고사이토시스를 네, 시켜가지고 어떠한 염증도 안 일어나고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큰 줄거리로 에이포프토시스인데 오늘 말씀드린 페롭토시스나 아니면 그 파이롭토시스. 파이롭토시스는 세포가 그러니까 에이포프토시스는 세포가 프로그램드 세포가 작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죽기로 조용히 죽기로 결심을 한 거고 이 페롭토시스나 파이롭토시스는 세포가 시끄럽게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끄럽게 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평상시에는 노출되지 않는 세포 내부의 비밀스러운 물질들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그쵸. 첫째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더 과하게 심해지면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우리 몸을 부시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쵸. 자가 면역 반응이나 또는 알러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게 저희 파이롭토시스 개념은 저도 저 물질 이동해서 하는 저기 뭐였지 트랜스포터 아니 인터 멤브레인 프로테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는 내용이긴 했는데 그 가스타민 관련해서 파이롭토시스 관련해서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생소한 개념이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호르몬 이동이나 요쪽에서 관련해서는 제가 비슷한 개념 포를 늘린다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인터멤브레인 프로테인 그 관련해서는 제가 그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건 좀 다른 내용이에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의문스러운 게 파이롭토시스 관련해서 그거를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전자이동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저기 아까 파이롭토시스 여기에서 철분자 들어와서 이제 만약에 하이드로gen 페로치다이스가 만약 로컬하게 있다 그런다면 잠깐 멤브레인 프록시 네, 거기서 포스폴리피드 페록사이드. 예, 페럭사이드 관련해서 이제 가면서 이제 거기서 디내처럴 프로테인 저기 있는 프로테인 본딩 끊어지면서 아마도 그쪽에서 이제 구멍이 송송송송 생기면서 그게 이제 메꾸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거기 주변에 이제 있는 pH 농도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측정은 가능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pH 반응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법을 제가 알고는 있어요. 네. 그거 그래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 몰라가지고 잘. 예, 네, 그거 아마 그게 많이 뭐냐면 pH 미터 사용해가지고 보통은 그게 아니고 전자적으로 전자 이동하는 걸로 해서 이제 HART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전자에 대한 흐름을 전류 흐름 값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기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로 예, 하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실제로 하는 건 pH 미터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거 예, 가지고 해서 뭐였죠? pH 미터 그런 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전선 따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서 실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초지라 몇 초더라 한 1마이크로 세칸 정도 1마이크로 세칸 미만으로 해가지고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음, 제가 잘 모르는 거라 가지고. 그거는 아마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 한번 그거 가지고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아마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저희 저쪽 36대 쪽에 더 학생들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아마 예, 될 것 같고 아이고 저는 이해하기 되게 쉽던데요. 저희 최영진 선생님 학생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하기 되게 쉬워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저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할까라는 실험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좀 아이디어도 좀 생긴 것 같고 저도 예. 인사이트도 좀 생긴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학생들은 어, 어떨지 모르겠네. 저는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하는 거 지금 하는 실험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예. 방법이 몇 개가 생각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것도 지금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구조가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인터넷으로 무대뽀로 찾아가지고 우리 선전 있나 선전 선전에 홍콩 섬에 그에서 배 타면 바로 거기가 선전입니다. 선전. 저 거기 오늘 갔다 왔습니다. 저, 선전 갔다 저, 오셨어요?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선전을 갔다 오셨다고? 선전? 네, 여기? 거기 잠깐 일이 있어서 홍콩에 갔다 선전 심청 갔다 왔다가 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 선전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홍콩이 오히려 나빠졌고, 아, 선전의 가비가, 혹시 선전에 그거 아세요?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더 그거는 차이니스, 홍콩에 있고요. 아니, 선전에 있어요. 더 그게,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더 그거,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이 선전에 있어요, 선전에. 중문에 있는데? 캠퍼스가 있나? 저, 네. 왜냐하면 제가 차이니스 유에서 홍콩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다고? 갔다 왔어요. 정말요? 아, 원래는 저기 아, 그 그거 컨퍼런스 말씀, 했, 예, 아, 그러면 제가 기념품이라도 제가 아, 거기 차이니스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에 예. 그 프로페서 창, 잉치 선생님이랑 코워크하고 있잖아요. MD 아, 시리즈의 대가잖아요, 대가.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그 컨퍼런스 갔다 왔었잖아요. 사실 그 네. 내용을 사실은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학회 갔다 오면 원래 발표하는 건 하니까 어차피 저도 했는데, 이제 좀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학생들이 워낙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그 저 그 컨퍼런스 갔다 왔을 때 지금 조금 조금 그랬던 게 거기는 그쪽 하는 이게 그 뭐였죠? 그 인공장기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MD 분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기초 쪽하고 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 기초 쪽하고 엔지니어 쪽, 공대 쪽하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해서 보통 발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복합적인 세미나였긴 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다음 주에 그 성현 학생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할 수 있으면 하긴 할 텐데 그게 좀 많이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이게 일단 저 하는 거는 한계는 해야 되니까 뭐 그 아는 분야하고 모르는 분야 하긴 하는데 발표한 내용은 제가 한번은 제 정리해서 할게요. 그게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긴 할 텐데 하여간 저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홍콩은 MD를 하면 3대가 먹고 산답니다. 아, 홍콩. 음. 거기는 좀 무슨, 그래서 MD들이 그, 그렇게 그 MD가 아니고요. MD, 몰리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한대도요. 차이니스 선생이랑. 예, 그러니까 차이니스, 되게 똑똑한데도 질문하는 거 보면, 어이씨,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한데도 앉아가지고. 저희 논문 쓰는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 저도 답변을 했는데 뭐 저는 금방금방 넘어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뭐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그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실험은 우리는 이거에 관해서 엄청 많이 하고, 송다정 학생도 하고, 이소림 학생, 쉐바도 도와주고 있고, 임란도 하고 있고, 한규리 학생이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아, 한유린 한규리 학생하고, 우리 이소림 학생하고, 송다정 다 메인으로 하고 있네. 우리 한규리 학생은 석사 졸업했지, 이거. 그쵸? 그래서 뭐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아마 우리,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그 실험 기법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음. 제가 조성현 학생 하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그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할 거니까 아마 그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얘기는 할 거고 제가 저희 그 학생들 여기 모르시는 학생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발표하는 그거 공유할 수 있게 그 구글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링크를 저 최영주 선생님이 보내줄 테니까 발표하면 거기다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제가 2주째 그걸 못 올리고 있는데 이유가 지금 제가 그 홍콩에서 우연치 않게 아답터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그 안에 있어 지금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라서 그 아답터 지금 들어오자 주문했으니까 제가 들어오면 저기 다 업로드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네, 한 가지 감사합니다. 더 지금 제가 제한되게 동영상은 올리고 있는데 전체 공유로 풀지 말지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저도 조회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회수 얼마 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공유로 만약에 풀게 되면 괜찮을지 해서 여부를 지금 나중에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공유 다 해놓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 그러면 우리 유튜브 수익금도 나누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100회가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100회가 넘어갈 수 있을지도 지금 애매해서 지금 이게 만약에 예전에 학교로 예전에 우리 했으면은 강아지 그 수영하는 거 올렸는데 조회수는 내가 다 올리고 있어, 내가 그 100번까지 올려봤어, 저희 100번. 매일 아침. 들어보니까 학교 명의로 그거 올리면은 수입은 안 되고요. 지금 이거는 올린 게 제 명의로 올린 것 때문에
학교 이메일이 아니고 제 메일로 올기 때문에 많이 저희 오면 많이 강아지 동영상도 100번, 100회 조회에 올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알고리즘 엄청 살펴야 돼. 노력했어요, 올리려고. 일단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엔 성현 학생이 하고 성현 학생 할 거는 제가 그 아마 인공장기 쪽 그 인공장기 관련해서 트랜스플란테이션 관련해서 아마 논문을 하나 해가지고 아빠 저희 하는 거 지금 저희 하는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주려고 하니까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쪽도 다음 주부터 다음 달쯤에는 저희도 동물 실험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학생들 그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성현 학생한테 주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